전 세계 어디에서도 보기 힘든 장면이 한국에서 벌어졌습니다. 수년간 지팡이에 의지하던 한 남성이 단 하룻밤 만에 스스로 일어서 걸어나간 것입니다. 누구도 믿지 않았던 변화였고 그 원인은 그저 따뜻한 바닥이라 놀랬습니다. 전통과 기술의 경계에서 일어난 이 놀라운 반전, 과연 어떻게 가능했던 걸까요? 지금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잠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레베카 윌슨입니다. 워싱턴 DC에서 15년간 국제 전문 기자로 일해왔습니다. 제 명함에는 워싱턴 인터내셔널 리포트 수석 기자라고 적혀 있죠. 아시아 섹션을 담당하고 있고 한국은 20번도 넘게 방문한 나라입니다. 서울의 북적이는 명동 거리도 알고 부산의 해운대 야경도 압니다. 삼성과 현대의 본사도 취재했고 청와대 브리핑하러 여러 차례 들어가 봤죠.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한국은 제게 그저 취재 대상 중 하나였습니다. 빠르게 성장한 경제, 화려한 K-팝, 맛있는 음식 정도로 정리되는 나라였어요. 특별할 것 없는 아시아의 한 국가였죠. 그들이 자랑하는 전통이나 문화에 대해서는 늘 회의적이었습니다. 과장되어 있거나 미화된 이야기가 대부분이었으니까요. 특히 남방에 관한 이야기는 더욱 그랬습니다. 2024년 11월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뉴욕 5번가 고급 레스토랑 르베르나르의 VIP룸에서 저는 취재를 하고 있었어요. 월스트리트 투자은행 회장들의 분기별 만찬이었습니다. 통상 이런 자리에서는 800억 달러 규모의 거래 같은 대형 딜이 논의되곤 했죠. 저는 벽쪽 구석에 조용히 앉아 노트북을 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대화를 관찰하는 게 제 일이었으니까요. 테이블 중앙에는 9명의 회장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검은색 정장 차림이었고 와인 잔을 손에 쥐고 있었어요. 그중 한 명이 로버트 스털링이었습니다. 스털링 인베스트먼트 그룹의 회장으로 할아버지 때부터 3대째 이어온 투자은행을 운영하는 사람이었죠. 67세였지만 여전히 월스트리트에서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맞은편에는 한국인 사업가가 앉아 있었어요. 김태준이라는 이름의 남자였는데 삼성전자 전 부회장 출신이라고 들었습니다. 단정한 회색 양복을 입고 있었고 표정은 차분했죠. 김 회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번 거래는 서울 본사에서 마무리하고 싶다고 했어요. 그러니 서울로 와달라고 제안했죠. 순간 테이블이 조용해졌습니다. 로버트 스털링 옆에 앉은 골드만삭스 회장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거래는 항상 뉴욕에서 하는 거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중심이고 상대방이 찾아오는 게 당연하다는 투였죠. 저는 노트북에 그 장면을 기록했습니다. 전형적인 미국 중심주의였으니까요. 취재 경험상 이런 태도는 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순간 들린 대화가 제 손을 멈추게 했어요. 로버트 스털링이 김 회장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800억 달러 거래를 서울에서 하자는 이유가 뭐냐고요? 김 회장이 대답했습니다. 직접 와서 경험해 보시라고 했어요. 한국의 주거 문화를 말이죠. 특히 온돌이라는 난방 시스템을요. 그 단어를 들은 순간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바닥 난방이 뭐 그리 대단하다고 국제 비즈니스 자리에서 꺼내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로버트가 되물었습니다. 온돌이요? 그게 뭡니까? 바닥 난방 시스템입니다. 김 회장이 설명했어요. 바닥 전체를 따뜻하게 해서 발부터 몸을 데운다고 했습니다. 5,000년 전통 기술이라고 덧붙였죠. 그 순간 테이블이 조용해졌다가 웃음바다가 됐습니다. 5,000년 동안 바닥이나 데우고 계셨다는 말씀이냐고 누군가 물었어요. JP모건 회장이 손을 치며 웃었습니다. 로마 시대에도 바닥 난방이 있었다고 했죠. 하이포코스트라고요. 하지만 그건 2000년 전 기술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노트북 화면을 내려다보며 타이핑을 멈췄습니다. 사실 그들의 반응이 틀린 건 아니었어요. 바닥 난방은 고대 로마에도 있었고 현대에는 더 효율적인 중앙 난방 시스템이 있습니다. 한국의 온돌이 특별할 이유가 없었죠. 로버트 스털링이 와인을 한 모금 마시고 김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죠라고 말했어요. 한국은 70년 전 우리 미국이 구해준 나라 아닙니까? 625 전쟁 때 우리 군대가 참전했죠. 그런 나라에서 우리에게 난방을 가르치겠다는 겁니까?
VIP룸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기록했어요. 로버트 스털링의 말투에는 오만함이 묻어났고 테이블의 다른 회장들도 비슷한 표정이었습니다. 김 회장의 얼굴은 미묘하게 변했지만 여전히 차분했어요. 김 회장이 대답했습니다. 로버트 회장님 말씀이 맞습니다라고 인정했어요. 미국은 한국 전쟁 때 도움을 줬다고 했죠. 감사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여쭈겠습니다라고 말했어요. 포크를 내려놓으며 김 회장이 물었습니다. 경험도 해보지 않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그 질문이 제 귀에 꽂혔습니다. 경험도 해보지 않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저는 키보드에서 손을 떼고 테이블을 바라봤습니다. 로버트 스털링은 어이없다는 표정이었어요. 경험이요? 바닥 난방을 경험해야 한다고요? 라고 반문했죠. 김 회장이 조용히 제안했습니다. 서울로 오십시오라고요. 그리고 제 집에서 하룻밤만 묵어보시라고 했습니다. 만약 제 말이 틀렸다면 거래 조건을 회장님께 유리하게 하겠다고 제안했어요. 로버트 스털링이 와인 잔을 들어 올리며 대답했습니다. 좋습니다라고요. 서울로 가죠. 하지만 김 회장님, 제 예상이 맞다면 거래 조건은 우리에게 유리하게 됩니다라고 말했어요. 저는 그 장면을 지켜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상하게도 확인해보고 싶다는 직업적 본능이 일었어요. 15년간 기자로 살아오며 배운 게 하나 있다면 직접 보기 전에는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온돌이 정말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특별한지 아니면 그저 과장된 전통 자랑에 불과한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죠. 만찬이 끝나고 로비로 나왔습니다. 김 회장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실례합니다. 제가 말을 걸었어요. 저는 워싱턴 인터내셔널 리포트의 레베카 윌슨입니다. 오늘 만찬을 취재하고 있었어요. 김 회장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명함을 건넸죠. 서울 출장에 동행해도 될까요? 저는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온돌에 관한 기사를 쓰고 싶습니다. 김 회장이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물론입니다라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편견 없이 봐주십시오. 그 말이 묘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편견 없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하죠라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온돌 따위가 특별할 리 없다고요. 그저 또 하나의 과장된 한국 전통 이야기일 거라고요. 일주일 후 저는 JFK 공항에서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로버트 스털링도 같은 비행기였어요. 그는 1등석에 탔고 저는 비즈니스석이었죠. 13시간 비행 동안 저는 노트북으로 온돌에 관한 자료를 검색했습니다. 위키피디아에는 한국 전통 난방 방식이라고 나와 있었어요. 바닥 아래 공간에 불을 지펴 열기를 전달하는 방식이었죠. 현대에는 온수 파이프를 사용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별로 특별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입국장을 나서는데 김 회장이 서 있었어요. 양복을 입고 미소를 짓고 있었죠. 환영합니다. 김 회장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저는 가방을 메며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공항은 현대적이었어요. 넓고 깨끗했죠. 하지만 특별할 건 없었습니다. 세계 어느 공항이나 비슷했으니까요. 로버트 스털링이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어요. 13시간 비행이 힘들었던 게 분명했죠. 차가 공항을 빠져나왔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지나갔어요. 고층 빌딩들이 즐비했고 도로는 넓었습니다. 한강을 건너며 저는 노트에 메모했습니다. 서울 현대적이지만 특별하지 않음.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몇 시간 후 제 모든 생각이 바뀔 거라는 걸요. 차가 강남 어딘가에 멈췄습니다. 높은 아파트 단지였어요. 30층은 넘어 보이는 건물들이 서 있었죠. 김 회장이 말했습니다. 여기가 제 집입니다라고요. 저는 차에서 내려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유리와 콘크리트로 된 현대식 건물이었어요. 맨해튼의 아파트와 비슷했죠. 특별할 게 없었습니다. 로버트 스털링이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와 함께 통증이 역력했어요.
13시간 비행이 그를 지치게 만들었던 겁니다. 엘리베이터가 35층에 멈췄습니다. 문이 열리자 복도가 나왔어요. 카펫이 깔려 있었고 조명은 은은했습니다. 김 회장이 현관문을 열었죠. 그리고 신발을 벗었습니다. 회장님도 신발을 벗어주세요. 김 회장이 로버트에게 말했어요. 한국에선 실내에서 신발을 신지 않습니다. 저도 구두를 벗었습니다. 15년간 한국을 취재하며 배운 문화였죠. 하지만 로버트는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집안에서 신발을 벗는다는 게 낯선 모양이었습니다. 그가 허리를 숙여 구두끈을 풀었습니다. 무릎 통증 때문에 균형 잡기가 어려워 보였어요. 김 회장이 지팡이를 받쳐줬죠. 저는 먼저 현관으로 들어섰습니다. 양말 신은 발이 바닥에 닿았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따뜻함이 발바닥을 감쌌어요. 아니, 감싼다는 표현도 부족했습니다. 마치 따뜻한 물속에 발을 담근 것 같았죠. 저는 멈춰 섰습니다. 13시간 비행으로 차갑게 식었던 발이 순식간에 녹아내리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히 따뜻한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바닥 전체에서 균일하게 열기가 올라오고 있었죠. 이게 온돌입니다. 김 회장이 조용히 말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거든요. 발을 한 번 들었다가 다시 내려놨어요.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로버트 스털링도 현관으로 들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그도 느꼈을 겁니다. 바닥에서 올라오는 그 온기를요. 안으로 들어가시죠. 김 회장이 앞장섰습니다. 저는 한 걸음씩 따라 걸었습니다. 발바닥에 전해지는 온기가 이상했어요. 워싱턴 D.C.에서 겨울마다 경험하는 중앙 난방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중앙 난방은 뜨거운 공기를 불어내지만 온돌은 바닥 자체가 따뜻했어요. 거실은 넓었습니다. 한쪽 벽 전체가 통창이었고 서울 야경이 펼쳐졌어요. 인테리어는 현대적이었죠. 하지만 제 눈길을 끈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바닥이었습니다. 따뜻한 나무 마루였어요.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난방이 아니었어요. 공간 전체를 감싸는 편안함이었죠. 앉으시죠. 김 회장이 거실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았어요. 부드러운 가죽 소파였습니다. 하지만 발은 여전히 바닥에 닿아 있었죠. 양말을 통해 전해지는 따뜻함이 계속됐어요. 로버트 스털링도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는 지팡이를 옆에 세워두고 깊게 한숨을 쉬었어요. 13시간 비행의 피로가 역력했죠. 저는 노트를 꺼내 메모하기 시작했습니다. 온돌 첫인상 예상보다 따뜻함. 바닥 전체에서 균일한 열기. 중앙 난방과는 다른 방식. 하지만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따뜻한 건 인정하지만 그게 뭐 그리 대단한가 싶었어요. 현대 기술로도 충분히 구현할 수 있는 수준이었으니까요. 김 회장의 부인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녀는 우아한 한복을 입고 있었어요. 저녁 식사 준비가 되었다고 알렸습니다. 식탁으로 이동했습니다. 걸을 때마다 발바닥에 온기가 느껴졌어요. 거실에서 식당으로, 식당에서 복도로 모든 공간의 바닥이 따뜻했습니다. 한식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밥과 국 그리고 여러 반찬들이었어요. 저는 한국 음식에 익숙했습니다. 취재차 서울에 올 때마다 먹어봤으니까요.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국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어요. 따뜻했습니다. 음식의 따뜻함과 바닥의 따뜻함이 묘하게 어울렸죠. 식사 중에 김 회장이 물었습니다. 바닥이 어떻습니까? 로버트 스털링이 짧게 대답했어요. 따뜻하긴 하네요 라고요. 온돌입니다. 김 회장이 설명했어요. 바닥 전체에 온수 파이프가 깔려 있어요. 방마다 온도 조절이 가능하죠. 저는 메모했습니다. 온수 파이프 시스템 방별 온도 조절 가능. 로버트가 반문했습니다. 에너지 낭비 아닙니까? 바닥 전체를 데우려면 엄청난 에너지가 들 텐데요. 김 회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오히려 효율적입니다라고 대답했어요. 낮은 온도로도 온 집안을 따뜻하게 할 수 있으니까요. 미국식 중앙 난방은 높은 온도의 공기를 순환시키지만 온돌은 복사열로 직접 몸을 데웁니다. 복사열.
그 단어가 제 귀에 꽂혔습니다. 저는 대학에서 물리학을 부전공으로 공부했어요. 복사열은 전도나 대류와 달리 직접 물체를 데우는 방식이었죠. 태양이 지구를 데우는 원리와 같았습니다. 그렇다면 온돌은 단순히 바닥을 데우는 게 아니라 복사열로 사람을 직접 데운다는 뜻이었습니다. 효율성 측면에서 봐도 이론적으로 타당했어요. 저는 메모를 이어갔습니다. 복사열 원리, 에너지 효율성 높을 가능성. 식사를 마치고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김 회장이 커피를 내왔어요. 저는 소파 대신 바닥에 앉아보기로 했습니다. 바닥에 다리를 뻗고 앉았어요. 온기가 허벅지 뒤쪽을 감쌌습니다. 이건 소파에 앉았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어요. 몸 전체가 따뜻함에 감싸이는 것 같았죠. 로버트 스털링도 저를 따라 바닥에 앉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무릎 통증 때문에 쉽지 않았어요. 김 회장이 부축했고 그는 천천히 바닥에 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놀라움이었어요. 15년간 통풍으로 고생한 사람이 바닥에 앉은 순간 느낀 온기였죠. 저는 노트북을 꺼내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김 회장이 온돌의 역사를 설명하기 시작했거든요. 온돌은 기원전부터 시작됐다고 했습니다. 한반도의 추운 겨울을 견디기 위해 개발된 난방 방식이었어요. 초기에는 아궁이에서 불을 지펴 연기가 지나가는 통로를 만들었다고 했죠. 그 열기로 방바닥을 데웠던 겁니다. 현대 온돌은 온수 파이프를 사용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보일러에서 데운 물이 바닥 아래 파이프를 통해 순환하는 방식이었어요. 각 방마다 온도 조절이 가능하고 효율성도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계속 메모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완전히 납득되지는 않았어요. 아무리 효율적이라고 해도 결국 바닥 난방일 뿐이었으니까요. 그때 김 회장이 말했습니다. 오늘 밤 여기서 주무시면 어떻겠습니까? 로버트가 대답했습니다. 호텔 예약이 되어 있다고요. 하지만 김 회장은 설득했습니다. 온돌의 진가는 하룻밤을 잡아야 한다고 했어요. 특히 통풍이나 관절염이 있는 사람에게는 효과가 크다고 덧붙였죠. 로버트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동의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사를 쓰려면 직접 경험해 봐야 했으니까요. 침실로 안내받았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데 여기도 바닥이 따뜻했어요. 발걸음이 평소보다 가벼웠습니다. 제 방은 깔끔했습니다. 침대가 있었고 책상과 의자가 놓여 있었어요. 창문으로는 서울 야경이 보였죠. 하지만 가장 먼저 느껴진 건 바닥이었습니다. 양말을 벗어봤습니다. 맨발로 바닥을 밟았어요. 온기가 직접 피부에 닿았습니다. 차갑던 발가락이 순식간에 녹아내렸죠. 저는 바닥에 앉아봤습니다. 다리를 쭉 뻗고 등을 벽에 기댔어요. 온기가 엉덩이와 허벅지, 종아리를 감쌌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워싱턴 D.C.에서 겨울을 보낼 때는 늘 두꺼운 양말을 신고 슬리퍼를 신었어요. 그래도 발은 차가웠죠. 히터를 틀어도 공기만 따뜻할 뿐 바닥은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달랐습니다. 바닥 자체가 따뜻했어요. 공기는 적당히 시원한데 몸은 따뜻했습니다. 이게 복사열의 원리구나 싶었죠. 노트북을 켜서 메모를 이어갔습니다. 온돌 체험 첫날 예상보다 효과적. 복사열 원리로 직접 몸을 데움. 에너지 효율성 높을 것으로 추정. 하지만 하룻밤 경험만으로 판단하기는 이름.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하룻밤 자는 것만으로 무엇이 달라질까요?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로버트 스털링의 얼굴을 보게 될 거라는 걸요. 15년간 지팡이 없이는 한 걸음도 못 걷던 그가 지팡이 없이 걸어 나올 거라는 걸요. 밤 11시쯤 침대에 누웠습니다. 부드러운 매트리스였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발은 따뜻한데 등은 시원했어요. 침대가 바닥에서 떨어져 있어서 온기가 충분히 올라오지 않았던 겁니다. 30분이 지났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이불장을 열었어요. 여분의 이불을 꺼내 바닥에 깔았습니다. 기자로서의 호기심이었죠. 온돌의 진가를 제대로 경험하려면 바닥에서 잡아야 하는 거 아닐까요? 천천히 몸을 눕혔습니다. 온기가 몸 전체를 감쌌어요.
등, 허리,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까지요. 침대에선 발만 따뜻했는데 바닥에선 온몸이 따뜻했습니다. 마치 거대한 손이 제 몸 전체를 받쳐주는 것 같았어요. 10분쯤 지나자 몸이 이완됐습니다. 13시간 비행의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왔죠. 눈꺼풀이 무거워졌고 저는 그냥 잠에 빠졌습니다. 아침 7시에 눈을 떴습니다. 몸이 가벼웠어요. 평소 아침마다 뻣뻣했던 목과 허리가 부드럽게 움직였습니다. 욕실에서 세수를 하고 거실로 나갔죠. 김 회장이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로버트 스털링이 걸어 나오고 있었어요. 저는 멈춰 섰습니다. 그의 손에 지팡이가 없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지팡이 없이는 한 걸음도 못 걷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천천히 조심스럽지만 지팡이 없이 걷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하며 김 회장이 물었습니다. 몸 상태가 어떠십니까? 로버트가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어요. 조금 나은 것 같습니다라고요. 온돌 효과입니다. 김 회장이 설명했습니다. 바닥에서 주무시니까 전신이 따뜻해졌을 겁니다.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근육이 이완되죠. 특히 관절염이나 통풍에 효과가 있습니다. 저는 노트에 메모했습니다. 하지만 의문이었어요. 하룻밤 만에 15년간 지속된 통풍이 나아질 수 있을까요? 식사 후 거실로 이동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펴고 질문했어요. 온돌의 의학적 효과에 관한 연구가 있습니까? 김 회장이 태블릿을 꺼내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서울대 의과대학 재활의학과 교수팀의 논문이었어요. 피험자 200명을 대상으로 3개월간 실험한 결과였죠. 온돌 그룹의 관절염 통증이 평균 37% 감소했고 혈액순환 개선율은 42%였습니다. 수면의 질도 향상됐다고 나와 있었어요. 저는 로버트를 봤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표정이 복잡했습니다. 15년간 자신을 괴롭힌 통증이 하룻밤 만에 완화됐으니까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온돌은 단순한 난방이 아니었습니다. 수백 년간 한국인들이 지켜온 생활의 과학이었어요. 그리고 그 기술이 지금 월스트리트 회장의 15년 통증을 하룻밤 만에 완화시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에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온돌은 한국이 세계에 자랑해야 할 기술 유산이다. 서울에서 사흘을 더 머물렀습니다. 로버트는 매일 아침 지팡이 없이 일어났어요. 통증이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저도 계속 바닥에서 잤죠. 몸이 가벼워지는 게 느껴졌어요. 거래가 성사됐습니다. 800억 달러 규모의 계약이었죠. 하지만 제가 주목한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로버트가 회의 내내 지팡이 없이 앉아 있었다는 사실이었어요. JFK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로버트의 아내 캐서린이 마중 나와 있었어요. 그녀는 남편이 지팡이 없이 걷는 모습을 보고 눈이 커졌습니다. 저는 택시를 타고 워싱턴 D.C.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해 침대에 누웠어요.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등이 차갑게 느껴졌죠. 서울에서 느꼈던 그 따뜻함이 그리웠습니다. 다음 날 사무실에서 기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온돌에 관한 기사였어요.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바닥 난방이 월스트리트 회장의 15년 통증을 완화시켰다고 쓰면 독자들이 믿을까요? 과장된 이야기로 치부하지 않을까요? 고민하던 중 로버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레베카, 뉴저지에 한국식 레지던스가 있다는데 취재해 볼 생각 없나요? 저는 놀랐습니다. 그가 뉴저지로 이사를 고려하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일주일 후 뉴저지 팰리세이즈로 향했습니다. 로버트와 함께였어요. 허드슨강을 건너 절벽 위에 세워진 현대식 건물에 도착했죠. 모델하우스에 들어서는 순간 발바닥에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서울에서 느꼈던 바로 그 온기였어요. 로버트는 바닥에 앉아봤습니다. 그의 얼굴에 안도감이 스쳤어요. 계약하겠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맨해튼 펜트하우스를 버리고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67년을 살았던 곳을요? 명예보다 건강이 먼저입니다. 로버트가 대답했어요. 저는 그 순간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월스트리트 회장이 온돌 때문에 맨해튼을 떠나는 순간이었죠. 이건 단순한 이사가 아니었습니다. 미국 엘리트 사회의 변화를 예고하는 사건이었어요. 소식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로버트 스털링이 맨해튼 펜트하우스를 매물로 내놓았다는 소문이 월스트리트를 뒤흔들었어요. 동료 회장들이 전화를 걸어왔죠. 저는 그 과정을 취재했습니다. 골드만삭스 회장이 제일 먼저 로버트를 찾아왔어요. 정말 뉴저지로 가느냐고 물었습니다. 네, 온돌 때문입니다. 로버트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바닥 난방 때문에 67년 명예를 버린다고요? 명예가 아니라 고통을 버리는 겁니다. 로버트가 반박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대화를 녹음했습니다. 긴급 만찬이 소집됐다는 소식도 들었어요. 월스트리트 회장 9명이 모두 모인다고 했죠. 취재 허가를 받았습니다. JP 모건 회장의 맨해튼 타운하우스에서 열린 만찬이었어요. 로버트가 지팡이 없이 걸어 들어왔습니다. 동료들은 놀랐어요. 일주일 전만 해도 지팡이 없이는 못 걷던 사람이었으니까요. 무슨 일이냐는 질문에 로버트가 대답했습니다. 뉴저지 한국식 레지던스로 이사한다고요. 거실이 웃음바다가 됐습니다. 67세 월스트리트 회장이 바닥에서 잔다니요. 말도 안 된다는 반응들이었어요. 하지만 로버트는 침착했습니다. 15년간 통풍으로 고생했다고 말했어요. 서울에서 사흘을 보낸 후 통증이 사라졌다고 했죠. 지금 보시는 대로 지팡이 없이 걷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촬영했어요. 월스트리트 최고 엘리트들이 한국의 온돌 앞에서 침묵하는 순간이었죠. 골드만삭스 회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말 효과가 있나요? 직접 경험해 보시죠. 로버트가 대답했습니다. 이틀 후 골드만삭스 회장이 뉴저지 레지던스를 방문했습니다. 저도 동행했어요. 그는 신발을 벗고 바닥에 발을 디뎠습니다. 그의 얼굴이 변했어요. 로버트가 서울에서 보였던 그 놀라움이었죠. 1시간 넘게 바닥에 앉아있던 그가 물었습니다. 분양이 아직 진행 중인가요? 네. 로버트가 대답했습니다. 2주 후 골드만삭스 회장이 맨해튼 타운하우스를 매물로 내놓았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일요일 아침 저는 로버트의 집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마지막 취재였어요. 거실에서 로버트가 손자와 함께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허드슨강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바닥이 따뜻해요. 손자가 말했습니다. 응, 따뜻하지. 로버트가 대답했어요. 저는 그 장면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67세 월스트리트 회장이 손자와 함께 바닥에 누워있는 모습이었죠. 로버트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레베카, 당신이 처음 뉴욕 레스토랑에서 우리를 취재했을 때 기억나나요? 네, 기억합니다. 저는 대답했어요. 그때 난 한국을 무시했습니다. 로버트가 고백했어요. 경험도 하지 않고 판단했죠. 부끄럽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온도를 단순한 바닥 난방 정도로 여겼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압니다. 로버트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온돌은 한국인들이 수백 년간 지켜온 생활의 과학이라는 걸요.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마지막 기사를 쓰기 시작했어요. 온돌은 단순한 난방이 아니다. 5,000년 한국의 지혜가 담긴 기술 유산이다. 그리고 그 기술이 지금 월스트리트를 바꾸고 있다. 맨해튼 스카이라인이 창밖으로 보였습니다. 67년간 미국 금융의 중심이었던 곳이었어요. 하지만 그곳을 움직이던 사람들은 하나둘 떠나고 있었습니다. 침대를 버리고 바닥으로 향하고 있었죠. 한국의 온돌이 미국 엘리트의 자존심을 꺾었습니다. 아니, 꺾은 게 아니었어요. 편견을 깨고 진실을 보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저는 타이핑을 마쳤습니다. 세계가 주목해야 할 한국의 기술 유산 온돌.